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뭐 배웠죠? 지난 시간 도수분표. 도수분포표 배웠어요, 그죠? 그것에 이어서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배울 건데 제목만 봤을 때 히스토그램이 뭘까요? 갑자기 히스토리가 떠오르네요. 히스토리. 서진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 히스토리. 그램, 램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래프를 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어쨌든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줄기와 잎 그림이나 도수 분포표나 이거 왜 배웠어? 이거요? 왜 배웠어? 이거 표를 나타내려고 일정한 표로 나타낸 거잖아. 네. 왜 표로 나타냈어? 더 보기 편하게. 오, 맞아. 자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이런 자료들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또는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를 했을 때 몇 개씩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보기 위해서 자료 분류를 하고 표로 그렸던 거예요, 그죠? 근데 방법이 조금 달랐지. 이거 지금 복습이야. 주원아, 네? 줄기와 잎 그림 한번 설명해볼까? 줄끈이요. 자료가 10개 정도 있으면은 자료 10의 자릿수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자료 수 저희 1의 자릿수를 이렇게 내보낸 건데 이거는 자료 수가 적으면 늦으면 많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오케이, 좋아요. 설명 좋았는데. 하지만은 그거를 구할 수 있어요. 자료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료 수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자료 수 숫자. 줄기의 그림에서 특정 자료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거기 있는 방법을 써주면 되니까. 서준아, 도수 분포표는 어때?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있었지, 그지? 그럼 몇 가지만 설명해볼까? 계급이 뭐야? 계급이 이거 40 이상. 그게 분류하는 기준이었어, 그지? 또 뭐 있었어? 계급의 크기가 있었어. 그 크기는 뭐였어? 계급의 크기. 방금 얘기했던 거 이용하면 되잖아. 뭐뭐 이상, 뭐뭐 미만이라고 했을 때 처음과 끝의 차이, 너비, 폭, 그걸로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했었고요. 그럼 계급 값은 뭐야? 계급 값은 그 계급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 개 있지? 계급 값, 개수, 명수 이거는 도수라고 했거든. 그 계급에 몇 개가 들어있냐라는 건 도수의 개념이었고, 쌤은 계급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어. 아까 계급이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이거였잖아, 그치? 그것을 대표하는 값으로 하나 딱 정해놓은 걸 계급 값이라고 했었어. 어떻게 구했었지? 예를 들어 40 이상 50 미만 50 빼기 40. 그래서 중간에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해서 나누기 2. 그게 두 숫자의 평균이다 라고 했었어. 그쵸? 좋아요. 도수 분포표의 특징 한 번만 얘기해 볼까? 하나만 생각나는 거. 그래요? 아니요? 서준이 한눈에 보기 편하다. 뭐라고? 한눈에 보기 편하다. 한눈에 보기 편하다. 네. 그럼 거기 단점이 있는데 주원아, 네? 도수 분포표에 단점이 있다? 특정 자료의 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자료의 수라는 자료의 특정 자료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계급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분석을 해놓은 거라서 개수 분석은 용이한데 특정 자료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본 자료를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지금까지는 결국은 표의 형태로 정리를 한 거지. 맞나요? 근데 표보다도 조금 더 눈에 띄게 정리하는 방법이 오늘 할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밑줄 치면서 가볼게요. 가로축에는 네모칠게. 가로축에는 가로축에는 뭘 쓴대요? 이거요? 우리 도수 분포표를 기준으로 볼 건데 각 계급에 뭘 쓴대? 양 끝값. 아까 서준이 얘기했던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이런 양 끝의 숫자들을 쓸 거래요. 어디다가? 가로축에다가. 괜찮죠?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요. 세로축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세로축에다가는 뭘 표시한다고요? 도수가 뭐였는데? 숫자 그각 계급에 들어있는 숫자. 숫자 개수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뭐 3개, 0개, 1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볼게. 각 계급의 크기가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었죠? 계급 크기요? 음. 두 개를 더한 계급 크기니까 크기. 큰 거에서 작업해. 맞아요. 계급의 크기는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뺀다. 이거를 너비, 폭이라고도 하기로 했어요. 그죠? 폭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큰 값에서 계급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뭘로 잡을 거래? 가로로 잡을 거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뭘 그렸냐면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들 짝대기 많이 보이나요? 직사각형 모양은 맨 왼쪽 거 볼게요.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는데 그 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로축에 뭘 쓰기로 했어요? 계급의 양 끝값을 쓰기로 했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 여기가 20. 뭐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값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계급은 계급의 크기가 일정한 거였지, 그지? 그러면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지금 계급의 크기가 곧 이 직사각형에 뭘 담당하게 돼요? 이 크기. 직사각형의 계급의 크기가 요만큼이잖아 결국은, 그치? 이게 다 뭘 담당하게 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담당하게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그 다음에 도수를, 아까 도수는 세로축에 놓기로 했거든. 맞죠? 그러면 하나만 잡아볼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의 도수. 만약에 여기 한 칸의 크기를 1이라고 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두 번째 보라색으로 그어놓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얼마라고 하면 돼? 세로의 길이 9. 9라고 하면 되겠지. 뭘 보고 결정했어요? 도수 보고 결정한 거야. 맞지? 네. 그래서 세로축에 도수를 갖다 놨는데 그 계급의 도수, 실질적인 도수를 세로의 길이로 해서 뭘 그려놨어요? 직사각형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히스토그램. 그래서 우리는 도수 분포표 기준으로요 막대 그래프 그려놓은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되겠어요. 괜찮니? 그럼 뭐가 필요해? 계급이 필요하고 도수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네.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자, 서준아, 히스토그램 그리는 순서 한번 읽어볼까? 1 가로축 각 계급의 양값을 찾으로써 써 넣는다. 좋아요. 2 세로축의 도수를 써 넣는다. 3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세로로 직사각형 그린다. 워낙에 쉽죠, 그죠? 이제 오늘은 그림 그리는 연습할 거야. 재밌게. 괜찮나요? 자, 주원아, 참고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히스토그램에서 계급 개수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같고 계급의 크기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같고 도수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하던 얘기니까 괜찮죠? 1번이 무슨 얘기야? 계급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랑 왜 직사각형의 개수가 같은 거야? 계급의 개수를 이렇게 딱 표시해줬으니까 직사각형이 같은 그치. 계급은 아까 뭐였어요? 가로를 담당한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럼 가로의 길이가 몇 개가 있냐에 따라 직사각형의 개수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 잠깐만 보고 갈게요.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출발하는 값이 얼마예요? 이거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짠. 0부터 출발해서, 그죠?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예시로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몸무게에 따라 몇 명씩 있는지 했어요. 전체 몇 명? 30명.
30명. 그럼 지난 시간에 상대 도수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니? 오케이. 우리 맨 뒤에 보면 이제 상대 도수 다루는 단원이 있거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 20명에 대한 이 도수 분포표만 봐도 어디가 제일 많아? 60 이상, 70 미만이 13명으로 제일 많아. 어디가 제일 적어?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몸무게가 많은 사람을 순서로 해서 8번째로 몸무게가 많은 사람은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요? 60이랑 70. 그렇지, 이렇게 셀 수도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짠! 0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우리가 계급을 보니까 몸무게 몇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40 이상, 40부터 시작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앞에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은 있어, 없어? 없어요. 도수가 다 0이지. 네. 사실은 0으로 다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귀찮잖아, 그지? 굳이 0을 표시할 필요 있겠니? 그 앞부분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 뭐야? 히스토그램. 뭔가 보이니? 보이니? 그 생략한 거? 물결 표시? 그래프를 떼서인데 이거. 네, 이거 앞부분에 어차피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해서 생략 표시입니다. 알겠죠? 지렁이 2마리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그래서 40 이상 50 미만 도수 얼마? 40 이상 50 미만 도수 얼마? 2. 그래서 이 한 칸이 세로의 한 칸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왜냐하면 위에 가면 5, 그 다음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0 이상 60 미만은 11이니까 10보다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쓱 봤을 때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세로의 길이가 제일 긴 게 결국은 어떤 의미야? 도수가 가장 높다, 크다. 그래서 그 계급을 읽어주면 60 이상 70 미만의 몸무게를 가진 학생이 제일 많구나를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히스토그램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내려가 볼게요. 자, 서준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자료의 전체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해도 그래프라는 걸 많이 그리게 될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결국은 쉽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는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로 일정으로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 각 계급의 도수의 정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쓰자 그냥. 요거 3번이 그 얘기야. 잠깐 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치? 여기다가 적고 하자. 밑에는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하는 얘기라서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으로 오면 가로의 길이가 누가 담당한다 그랬냐면 계급의 크기가 담당한다 그랬어. 그런데 도수 분포표로부터 계급을 가져온 건데 그 계급의 크기는 다 똑같죠. 폭, 너비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세로는 누가 담당하죠? 세로요? 네. 세로는 도수의 크기. 그렇지. 세로는 도수가 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거기에 세로를 곱한 건데 세로는 도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도수가 2에서 10으로 늘어났어. 몇 배 늘어난 거야? 5배. 그러면 5배 늘어나면 직사각형의 넓이도 5배가 늘어나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인 도수에 정비례한다. 여기에 밑줄칠게요. 도수에 정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주원이가 읽어볼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그 계급의 도수를 곱한 것과 같다. 괜찮나요? 오케이.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그 다음은 직사각형의 넓이 합
크기와 그 계급의 도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곱한 것의 합인데 결국은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 안에 들어있는 막대 그래프,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 그래프의 넓이를 다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할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서 하나씩 다 구할 거지. 첫 번째 봐봐. 10 곱하기 얼마? 2. 한번 다 적어볼게요. 여기는 10 곱하기 2. 그 다음 거는요? 서준아? 10 곱하기 11. 11. 그 다음 거는 10 곱하기 13. 그 다음은 10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넓이를 합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다 더해볼게요. 10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11 더하기 10 곱하기 13 더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4인데 모듈이 똑같은 애가 곱해져 있어. 얼마? 10이 곱해져 있죠. 그럼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우리 분배 법칙 쓴다 그러면 2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나요? 이거 얼마야? 24, 30이에요. 30, 원래 30 맞았지, 그렇지. 여기 30이야. 30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네. 근데 가만히 보니 관련에 더한 2, 11, 13, 14는 뭐였어요? 각 계급의 도수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사각형,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 넓이의 전체 합은 결론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총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 전체의 합은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 총합을 곱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했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랑은 여기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몇 개 없네요. 짜잔, 첫 번째 볼게요. 히스토그램의 예. 그러면 오른쪽만 봐도 이걸 뭘 정리한 건지 보이겠다, 그지? 센티미터니까 키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명씩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알겠지? 이거를 거꾸로 도수 분포표로 옮겨도 괜찮고요. 서준아 한번 해볼까? 1번 계급의 크기는 5cm. 어떻게 알 수 있어? 135, 140. 그거 차이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계급들도 다 차이가 일정하니까 계급의 크기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5. 단위는 똑같이 센티미터를 따라가야겠죠. 주원아 2번은 2번이요? 계급의 개수는 6개요. 그건 누굴 세면 돼요? 직사각형 몇 개 있는지 세면 되겠죠, 그죠? 6개. 서준이 3번은 전체 학생 수는 이건 계산 좀 해야 된다, 그지? 여기다 적을게요. 첫 번째 몇 명? 3명. 두 번째 몇 명? 6명. 그 다음은? 10명. 그 다음은? 12명. 그 다음은? 5명. 그 다음은? 4명. 그렇지. 더 해볼까요? 30. 40이요. 40. 40.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4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원 4번은요. 155cm 이상인 학생은 155를 찾아야겠죠. 어딥니까? 여기네요. 그죠? 이상은 어디야? 이거요? 이상은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2개고요. 도수는 몇 명? 도수 9명. 그러면 전체의 몇 %인가요는 어떻게 계산해야겠죠? 30. 몇 분의? 40분의 9 곱하기 100. 그렇지. 40분의 9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약분 가능한가요? 2분의 45%니까. 아하. 2분의 45%니까 45%. 4.5%. 예? 아니구나. 2로 나눠야겠죠? 22.5%. 옳지. 22.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서준 키가 8번째로 큰 학생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세면 돼? 큰 데서부터 8번째를 세면 되겠죠? 큰 데서부터 8번째 세면 어디에 와 있어야 돼? 155. 그렇지. 보면은 4명이 160 이상 165 이하 미만이었으니까 4명까지 셌고요. 그 다음에 5명까지 세면 9명이니까 여기에 8번째 학생이 들어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계급은
155cm 이상, 160cm 미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조원아, 예. 6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은? 수원 큰 계급은 큰 계급은 누구야? 150 이상 155 미만. 계급값은? 계급이요? 저기 12명이었으니까 계급값 도수 말고요. 152.5 cm 이렇게 되겠죠. 요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있었지? 지금 알려줬던 거. 기본적으로는 150과 155의 가운데 있는 평균 구하는 거라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건데 그게 값이 크면 좀 계산이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계급의 크기 반띵해서 작은 값에서 더하거나 큰 값에서 빼기로 했어. 주원아, 네. 나 줄라고? 아니요? 넣길 바래요. 써진 거다. 넣어주길 바래요. 하는 거 어디가 있지? 주원아, 네. 방금 계급의 크기 쉽게 구하는 방법 뭐야? 아, 계급의 크기 말고 계급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계급이요? 두 개를 더해갖고 나누기 2한다. 라고 했나요? 아 계급값이 아니었구나. 아니, 계급 값인데요. 계급값이요? 네. 아 계급값이 그게 아니야. 그 방법 말고 다른 거 알려줬다고 그거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짓 하니까 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아 그냥 끝에는 기억이 나는데 처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끝에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끝은 뭔데? 끝은요. 뭐 하면은 뭐 된다고 것 같은데 분명히. 서준아, 뭐라 그랬지 쌤이? 그 수 사이값이 사이값 나누기 해서 가장 작아졌어. 사이값이 계급의 크기였죠. 계급의 크기 나누기 2를 하면 반띵한 거야, 그지? 그거를 작은 숫자에서 더하거나 큰 숫자에서 빼거나. 주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계급의 크기가 얼마예요? 5였잖아. 5 반띵하면 얼마야? 2.5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50 이상 155 미만이었단 말이야. 그 계급의 작은 값인 150에서 방금 너비 반띵한 2.5를 더하면 152.5 이렇게 되겠죠. 주원 알겠니? 네. 네. 7번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를 만드세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주원아, 해보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누굽니까? 저도 한 40 이상 50 이상. 오케이, 적어놓을게요. 40 이상 50 미만 여기인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잠깐 10 곱하기 80.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잘했어요. 서준 2번 가볼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일단 어떻게 구해볼래? 도수를 다 더해. 전체 도수 그 다음에 뭘 곱해요? 10을 오케이. 자, 계급의 크기가 10이었잖아요, 그지? 아까 마무리할 때 개념 정리 마무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도수 합 이렇게 됐었지, 그지? 그러면 도수 구해 봅시다. 처음은 2명,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더 해볼까요? 20. 그렇지.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20 곱하기 20. 10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재밌다, 그지? 다음 내려가 볼게요. 드디어 찢어졌습니다. 주원아, 찢어진 거 괜찮겠니? 찢어진 거는 찢어진 거 골치 아프잖아, 사실. 맨날 찢어 먹고, 그지? 가볼게요. 몇 명? 뭐요? 전체 몇 명? 전체요? 근데 40. 40명. 쭉 가가지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 표시해 볼게요.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20분 이상 30분 미만은 학생 수가 정해져 있죠. 얼마로? 이거요? 40%로. 20 이상 30 미만. 20, 30면 10명이요. 10명. 그리고 그 다음 막대 그래프는 직사각형은 높이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래. 자, 백분율 계산 우리 어떻게 썼냐면 전체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아니 40명 중에. 자, 30 이상 40 미만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치? 조언 어떻게 할까? X로 놓을까? 네. 여기를 X명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에는 얼마가 올라가야 돼?
x만 올라갈까? 아니 뭐 빼기 x요. 집중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두 녀석이야. 네. 그러면 두 녀석의 도수를 다 세야 되지. 네.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8 약간 두 개 다 합한 게 8이 나오는 아니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좀 어려우니까 식 세우려고. 그럼 단순하게 분자에 뭐 올려놓으면 돼? x요. x만 올려놓으면 돼? y도 올려놨나? y가 어디 있어요? 다시 20 이상 40 미만이 몇 명이냐고. 10 플러스 x요. 그걸 올려놓으면 되잖아. 아, 맞니? 응. 그래서 10 더하기 x 올려놓을 건데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면 이게 몇 퍼센트? 40%.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요.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응. 4를 양면에 곱하면 되겠죠? 10 더하기 x는 얼마입니까? 4 곱하면 4, 4, 16이니까 짜자잔 얼마?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0 이상 40 미만의 학생 수는 6명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됐네요, 그죠? 어렵지 않지? 응. 넘어가 볼게요.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좋아.